이렇게 축복정성 소그룹 운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축복정성 소그룹 운영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복정성 소그룹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복정성 소그룹은 정성을 처음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 코스로 축복을 준비하는 청년 혹은 축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기 때문에 인원은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신청한 청년들은 매주 1회 운영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평일에는 매일 말씀 찾기 릴레이 정성을 드립니다. 매주 진행되는 공과활동은 체험활동과 또 심정 공유, 대화가 함께하는 공과활동이 진행됩니다. 네, 체험과 대화가 축복 정성 소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그룹의 큰 방향성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존중과 칭찬을 기반한 공과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향성입니다. 대화를 위주로 진행되는 공과 활동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활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1이 하나의 팀이 되는 공동체 활동인데요. 7주 동안 매주 함께 활동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릴레이 정성을 통해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물에 대한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짝꿍을 위해 정성을 들이면서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상속입니다. 말씀 찾기 릴레이 정성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과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말씀과 가까워지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하셨죠? 스스로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드립니다. 축복 정성 소그룹을 통해 축복을 궁금해하고 또 받고 싶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축복 후보자를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모임 때는 아직 프로필을 쓰지 않는 청년들에게 프로필을 쓰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축복의 정성, 축복과 정성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올바른 축복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청년 소그룹이 모여지면서 하나의 소그룹 문화가 형성되고 또 교회 축복을 준비하는 청년 그룹이 있다는 것만으로 현장에 긍정적인 축복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 가정국에서는 소그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소그룹에 참석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소그룹을 직접 운영하시면 됩니다. 소그룹 운영 교육을 신청한 분들은 각 교회 축복 정성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단톡방을 통해 자료 공유를 받게 됩니다. 소그룹 진행은 교회장님부터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축복부장님 그리고 청년 사역자 누구든지 연습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복정성 소그룹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복정성 소그룹은 이렇게 7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7주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교육은 정성으로 키우는 해바라기라는 주제로 식물을 씨앗부터 꽃을 필 때까지 키우게 되는 공과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모임에서 해바라기를 심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전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해바라기 씨앗의 이름을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짓게 됩니다.
네, 씨앗에서 새싹이 되고 점점 자라나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 들이는 공과입니다. 네, 이 공과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7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절상의 이유로 1차 때는 수선화를 심었었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주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 20대 세대들은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언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적어서 많이 무섭고 또 낯설고 두려웠을 텐데 청년들이 작은 식물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모임으로는 축복을 위한 나 탐색이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재밌어 하는 공과 활동인데요. 조아리의 창이라는 공과 활동지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나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죠. 네, 여기서 축복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청년들의 소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적은 후 말씀에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찾는 공과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는 공과 활동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대중매체에서 많이 배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점점 쉽고 가벼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청년들이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소감문에서도 나름 스스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더욱 대중이나 일반 사회 관점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소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만큼 이 기회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더 잘 생각해보는 자세를 갖춰야겠다라고 느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모임인데요. 상대를 위한 말씀 쪽지 유리병이라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위하는 사랑을 채울하면서 성장하는 공과 활동인데요. 짝꿍을 지정하고 짝꿍과 오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소그룹이 끝나기 전까지 짝꿍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쪽지에 적어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짝꿍에게 선물을 합니다. 네, 내가 아닌 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공과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청년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짝꿍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상대를 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위하여 사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들이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드리는 정성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느끼는 정성 활동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배 축복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축복을 받은 선배나 축복 정성 소그룹 리더분께서 축복 간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에 가까운 선배 혹은 선교사님의 축복 간증을 들으면서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Q&A를 통해 축복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선배 축복 간증을 들으면서 축복은 쉽지 않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열심히 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모임인데요. 여섯 번째 모임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본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을 보면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차별은 하면 안 되고 또 남자는 이렇다, 또 여자는 이렇다. 규정을 웬만해선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사회 시선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소그룹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느끼는 남녀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다름을 통해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면 더욱 사랑하라고 이렇게 다르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네, 사회 청년들보다 어쩌면 이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적었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받고 처음으로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깨닫게 되는 청년들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모임입니다. 마지막 모임은 소그룹을 마무리하는 활동입니다. 기왕이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혹은 맛있는 다가와 식사를 준비하시고 축복 정성 소그룹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심정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 모임에서 진행했었던 말씀 쪽지 유리병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축복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소그룹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느끼고 교회 자체적으로 정성을 이어가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모임이 끝나고 축복의 의지가 생긴 청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 청년들을 또 집중적으로 상담하면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주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축복 정성을 드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정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인식을 깨주고 정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며 축복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 활동 위주로 모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 1회 모임을 갖고 평일에는 릴레이 말씀 찾기 정성을 드리게 됩니다. 릴레이 말씀 찾기 정성은 모임 마지막에 키워드를 알려주고 그 키워드랑 관련된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올리는 정성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필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말씀을 사진을 찍어서 정해진 시간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책에서 직접 찾거나 아니면 역사편찬원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인터넷만 된다면 말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 그래도 의식만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네, 매일 모두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구성원이 만약에 7명이라면 각자 요일을 정해서 올리고, 또 구성원이 만약에 7명 미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이 월요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화요일, 세 번째 사람이 수요일, 목요일 했다가 다시 첫 번째 사람이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성원이 7명 이상일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2명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릴레이 정성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하루라도 말씀이 올라오지 않으면 실패하는 게 릴레이 정성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요일에 알람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9시에 올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8시부터 그 자정까지 올리는 걸로 했을 때 그 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좀 교회마다 규칙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11시 30분이 지나도 말씀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청년에게 지금 말씀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실패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올리는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더분들의 중요한 역할로 말씀 찾기 정성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언가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미 이 말씀 찾기 정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정성이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정성을 드리게 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거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찾기 릴레이 정성이 주 1회 작성했었던 활동보다 더욱더 기억에 남는다는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도 릴레이 정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축복 정성 소그룹 운영 교육을 참석하면서 축복 정성 소그룹을 이끌어 가실 리더분들은 어떻게 소그룹을 이끌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톡방을 통해 소그룹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 사이트에는 홍보 자료부터 그리고 소그룹 교육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감문도 한꺼번에 교회마다 소감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PPT에 소감문 링크를 이렇게 QR코드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감문을 매번 모임이 끝날 때마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복정성 소그룹 홍보 카드 뉴스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가정부장님 단톡에 공유해서 이 소그룹 홍보 카드 뉴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멘트도 적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신청 링크는 전국에서 동일한 신청 링크로 신청하게 되고 추후 응답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 교육은 리더 단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매주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해 드리는 시범 영상과 PPT를 통해 모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PPT 모임을 준비하기 전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안내문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에 조금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안내문을 적어 드리고 PPT는 진행을 매끄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순서대로 적어져 있고, 그리고 PPT에 발표자 보기를 넣어드렸어요. 그래, PPT 노트에 대본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리더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은 10분이 넘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화하고 체험하는 공과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짧게, 그치만 핵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라서 말씀을 빼거나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축복 준비를 시작하는 조금 입문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공간과 또 체험을 위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의 깊이는 소그룹 7주 과정이 끝난 후에 다른 교육으로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본을 바꿀 수 없음을 인지해 주시고 하지만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기 편한 말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 모임이 끝나면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임이 끝나면 남겨주신 피드백을 보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지 마시고 피드백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 받아 수용을 해서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끝날 때 말씀 찾기 릴레이 키워드 정성도 이렇게 키워드도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소감문을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모임 안에 소감문 작성하는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진행하는 거는 누구나 3번 정도 연습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1차 때도 3번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단톡방에 이렇게 활동 사진과 활동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그룹이 끝나면 절대 까먹지 마시고 활동 경우와 그리고 피드백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을 안 하시면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요청을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끝나면 바로 피드백을 작성해 주시고 리더 단톡방에 활동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응원을 하면서 다른 교회선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단톡방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먹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주 동안 리더분들은 3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교육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분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조금 연습도 해보시고 또 말씀 추가는 안 하고 그냥 대본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BGM을 틀어드렸잖아요. 이 씨가 이 씨에게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라는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그 노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BGM 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소그룹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준비는 소감문 작성은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감문입니다. 네, 소그룹 활동 속 리더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청년들과 함께 축복 정성을 드리며 소그룹의 리더이자 구성원이 됩니다. 함께 정성을 드리는 동지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토론도 있고 또 심정 공유, 공과 진행을 하는데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이 정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청년들이 많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임에 참석할 것을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릴레이 정성을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청년들이 해바라기를 키우는 것처럼
성장하는 청년들을 믿고 지켜봐 주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축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싹부터 막 꽃이 피울 때까지 자라나는 해바라기처럼 청년들도 스스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하루하루 성장해서 축복이라는 꽃을 피우는 청년들을 보며 함께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축복정성 소그룹 운영이 가능한 공직자, 네, 사역자분들을, 청년을 이제 축복을 받고, 사역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사역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청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을 소그룹 리더로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소그룹 그리고 축복정성 소그룹은 말 그대로 소그룹이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청년이 한 명이라도 혹은 두 명이라도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차 때에도 분당교회에선 한 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리더도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 명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죄송하지만 7월 11일 금요일부터 7월 20일 중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만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운영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감문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버전의 축복정성 소그룹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임신 중인데요. 육아휴직을 하러 가기 전까지 그래도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축복정성 소그룹 그리고 성학생 대상으로 하는 축복정성 소그룹도 올해 안으로 기획하고 꼭 운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감문과 또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을 정해두고 모집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운영교육 신청 마감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공문에 적힌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가정국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에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교육으로 또 정성으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설명은 끝났는데요. 혹시 듣고 있으면서 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질문이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 혼자 거의 한 40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네. 혹시 궁금한 분 계신가요? 예, 태백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내용이 아주 희망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네. 한번 운영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소요 시간이? 어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채팅으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청년들의 소감문이 QR코드로 올라가면 현장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네, 단톡방을 통해서 응답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응답 링크에 들어가셔서 소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 설명이 너무 길어질까봐 한 1시간 넘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30분으로 끝나서 너무나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 때는 일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하던 거라서 이거 진행 어렵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들 특히 선교사님 분들이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쁨을 느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설명했던 PPT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영상도 제가 녹화를 해놔서 나중에 유튜브, 내일 중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유튜브 링크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 설명이 조금 충분했을까요? 네, 현장에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글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줌으로 운영을 이게 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이소에서 해바라기 신기 키트가 나와요. 한 2,000원, 3,000원 중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구매를 한다면 충분히 줌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오늘 제가 참가자 명수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복에 관심을 이렇게 청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2026년에 또 미운 축복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저도 이 축복 정성 소그룹을 구리에서 처음으로 공직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게 됐었는데요. 지금의 오순석 국장님과 함께. 근데 이 만든 계기가 청년들 중 한 명한테 축복 정성을 같이 드리자라고 하니까 청년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축복을 받는데 정성이 굉장히 필요하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왜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정성이 경배의 정성만 정성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왜 경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이 축복 정성을 조금 더 애들의 공감을 갈 수 있고 마음에 와닿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축복을 2017년에 받았는데 사실 저도 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자신 없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첫 번째 공과 활동이 해바라기 심기 공과 활동이었잖아요. 사실 그 해바라기 심기는 제가 처음으로 축복 정성을 드릴 때 진행했었던 정성이었어요. 무언가를 책임지기가 너무 두렵고 그리고 막막했었는데 한 생명을 씨앗부터 이렇게 꽃이 피울 때까지 키워보면서 내가 책임감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도 책임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주체를 만날 때쯤 꽃이 활짝 피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사랑을 한다는 건 그리고 사랑을 준다는 건 그리고 책임을 이렇게 진다는 건 정말로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또 질문이 2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난 1차 때 소그룹 진행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네, 오히려 청년들의 모습을 봤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해남에서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운영 교육은 7월 8일 하루만 진행되는 걸까요? 라는 그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아마 한 3번 정도 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대부분 PPT에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제가 시범 영상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따로 운영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꼭 공지해야 될 내용이 있다거나 할 때는 사전에 공지해서 운영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천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만약에 그 시청을 안 하고, 네, 그냥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 네. 내용을 그냥 공유는 해줄 수 있는, 공과를 네. 공유해 줄 수 있는 운영지. 아, 공과를, 잠깐만요. 네, 예. 그, 네,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자료만 해서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연구하고 해서 공유해 주시면 그걸 조금 좀 사용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신청 접수를 안 해도 네. 뭡니까 자료를 해줄 수는 있는 건지. 죄송하지만 2차 때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통해 피드백을 매주 매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피드백과 그리고 소감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소그룹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혹은 다른 공과 활동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버전 그리고 성학생 버전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2차 때는 그냥 공과 활동만 제공해 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진행되는 축복정송 소그룹 그 7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느끼면 그때 협회 콘텐츠 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이번에는 운영 교육을 통해서 만 공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는 꼭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수그룹이 진행된 교회가 어디 어디 있나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한 교회 한 교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0개 교회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질문 한 개 정도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 중에 어, 그 회, 야근이나 있어서 그 회차에 참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청년만을 위해서 소그룹을 진행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라도 빠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래도 참석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체험을 하는 공과 활동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 청년이 맞는 시간대로 소그룹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바꿔서 운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그룹이다 보니까 함께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좀 양해를 구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또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으면서 또 스스로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과 활동 그리고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복정성 소그룹 운영교육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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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